안녕하세요. 마음 아지트 그라운드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정상은 없다. 저자 로이 리처드 그린커입니다. 부제는 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뒷페이지에 광고, 홍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말하기를 낙인 연구를 집대성한 현대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전쟁, 의료화 이 세 가지가 정상성 이데올로기와 정신질환의 낙인에 미친 영향부터 자폐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최신 트렌드까지 낙인을 만들고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힘에 대한 깊이 있고 매혹적인 탐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로이 리처드 그린커는요, 문화인류학자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사회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인류학, 국제문제, 그리고 인문과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폐증이 있는 딸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자폐증과 관련된 저서나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인류학자가 이 정상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정상에 대해서 이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책은요. 1부는 자본주의, 2부는 전쟁, 3부는 육체와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전쟁과 의료화가 어떻게 정상성 이데올로기와 정신질환의 낙인을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는 부분이 좀 나온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54페이지인데요. 나는 누군가 자본주의 언어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역사적 변화는 의도적인 활동의 결과인 경우가 드물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형성한 결과이며 마침내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막스 베버, 바이르 스피노자, 카르 마르크스 같은 근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회과학의 목적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강력하지만 숨겨진 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처럼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을 밝혀낼 때까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내 생각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왜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자폐증과 조현병을 가진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자폐증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같이 읽은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38페이지인데요.
다른 마을에 사는 9살짜리 소년 개씨는 말을 못한다. 그는 앞니 아래에 혀를 대고 반복적으로 뜨 소리를 내고 그러다 침을 흘리기도 한다. 그는 얼굴 앞에서 손가락을 특이하게 움직이고 남들과 시선을 거의 맞추지 않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이 수렵 채집인들의 마을에 낡은 여행 가방이 하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것이 마치 당나귀인 양 올라타고 노는 반면에 개씨는 그저 지퍼만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좋아한다. 개씨의 또래 친구들은 자신들과 너무 다른 개씨를 가끔 놀리는 한편 보살피기도 한다. 이곳에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남을 괴롭히지도 대거리하며 싸우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개씨의 부모는 개씨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 홍역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들은 개씨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지만 아이가 자폐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다 보이기 때문에 만일 미국 의사에게 데려갔다면 자폐증 진단을 받았을 것이다. 부모와 이웃들은 개씨에 대해 따뜻하게 이야기한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왜 우리가 개씨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죠? 그 애는 홍역을 견디고 살아남았고 염소도 잘 몰아요. 염소가 밤이나 낮에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죠. 그는 개씨가 기억력이 비상하고 그들이 덤불에서 칼이나 화살 같은 걸 잃어버리면 곧잘 찾아낸다고도 했다.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한 개씨의 사례는 지금 우리 한국에 오더라도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듣게끔 비장애인 아이들과 분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자폐증이라는 진단도 없을 뿐더러 그 아이에 대해서 배제시켜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장애인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이 개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폐증이라서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단점만을 계속 바라보고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씨의 장점인 부분이 있잖아요. 염소도 잘 몰고 잃어버린 걸 잘 찾는다.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폐증을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사회와는 사뭇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사례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개인을 그냥 노동을 하는 수단으로 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개인이 아니면 배제시켜야 된다. 그 사람들은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분류시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회에서 만들어낸 기준, 어떤 경제적인 기준, 서울에 어떤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살아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어떤 차를 끌어야 되고 어떤 직업이 좋고 어떤 대학이 좋고 그리고 내가 성격은 어때야 되고 내 옷차림이나 생김새는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라든지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인기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것들의 기준에 못 미치면 나 스스로를 굉장히 비정상?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면 패배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부정적인 낙인들을 스스로가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 로이 리처드 그린커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당신들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부터 인간에게는 그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비정상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걸 속속히 밝혀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커다란 맥락에서 이 사회나 나에 대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일 먼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사례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개쉬? 개쉬. 개쉬를 사람들은 이 아이의 부족한 점, 그리고 이 아이가 잘하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뒀잖아요. 그 두 가지 모든 면에 대해서 골고루.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부족한 면은 무엇인지,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정체성으로 구분짓지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는 얘는 루저고 성공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시대가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가 갖춘다면, 그리고 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선들이 점점점 퍼진다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만들어낸 그 정상성에 포함되지 못해서 좌절하는 일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거의 500페이지가 넘는데요. 저도 책을 사서 보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도 300페이지 좀 넘게 이렇게 봤나요? 했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책이 뭐 다 읽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게 필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고 아니면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이 책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